안녕하세요. 이매진댓의 태차장입니다. 연휴가 다가오면 설레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일 중심으로 살아온 분들은 연휴는 가끔 낯설고 불편하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합니다. 밀린 일들을 언제 다 하지? 쉰 만큼 연휴 이후에 고통이 몰려올 텐데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들어오죠. 그럴 때 이런 문장을 마주했습니다. 우리는 지금 쉼 결핍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. 레저학 전문가이신 이영길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. 그는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쉼과 여가를 연구한 전문가인데요. 이영길 교수님조차도 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. 저는 쉼 전문가가 아닙니다. 저는 쉼 결핍 전문가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쉼이 왜 어렵고 왜 우리는 저항해야만 쉼의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쉼은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낭비가 아닙니다. 오히려 우리의 존재의 회복입니다. 1번.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? 쉼 결핍 증후군의 정체. 연휴가 부담스럽다는 말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죠. 1. 쉴 때도 일을 생각한다. 2. 아무것도 안 하면 죄책감이 든다. 3. 휴식 후에도 피곤하다. 4. 지금 쉬면 나중에 더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. 이런 생각의 뿌리는 이영길 교수는 쉼 결핍 증후군이라고 진단합니다. 쉼의 부족으로 생겨나는 역기능 상태를 의미하죠. 육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 번아웃, 불안장애, 관계 악화까지 이어집니다. 그는 이 결핍이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. 쉬는 것을 낭비로 여길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. 우리는 쉼을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놀거나 쉬면 나태해진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. 그래서 쉴 줄 모릅니다. 쉬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. 나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죠. 결과적으로 우리는 쉼을 거부하는 사회 속에서 쉬고 싶은 나와 쉬면 불안한 나와 사이에 계속 갈등합니다. 두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쉼의 부재는 결국 인생의 싱크홀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앞서 말한 이영길 교수님은 스스로를 쉼 결핍의 중증 환자라고 표현했습니다. 스케이트 국가대표를 준비하던 운동선수였고 그 후엔 교수로, 연구자로, 상담자로 늘 무언가 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. 이 교수님의 전환점은 1997년이었다고 합니다. 밤늦게 귀가한 집 앞, 아내가 짐을 싸고 아이들을 데리고 서 있었죠.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. 이렇게 살아가는 당신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. 그는 그날을 삶의 싱크홀 앞에 선 날이라고 회상합니다. 쉼이 없는 삶은 곧 관계의 단절, 심리적 붕괴, 존재의 혼란으로 이어집니다. 그건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라 무시된 전조 증상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땅이 꺼지는 현상과도 같습니다. 쉼에 대한 결핍은 기분장애, 불면, 가족과 거리감, 일 외의 자아상실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죠. 쉼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. 쉼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. 라는 이영길 교수의 조언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진정한 쉼은 도대체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? 의외의 단어를 이야기하죠. 쉼은 바로 저항으로 얻는 것이다. 즉, 쉬려면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. 왜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 저항을 해야 할까요? 우리는 늘 좀 더 해야 한다. 더 빨리 가야 한다는 사회적 명령 속에 살아갑니다. 일하는 나, 성취해내는 나, 능력 있는 나. 그게 우리 자존감의 전부가 되어버렸죠. 그래서 우리는 쉴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. 쉴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. 결국 쉼은 스스로 싸워서 확보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. 이에 대해서 이영길 교수는 이 싸움을 저항적 쉼이라고 부릅니다.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. 첫 번째, 틈새 멈춤을 설계하라. 알람을 맞춰놓고 매 시간 5분간 의도적으로 일어서라. 클래식 음악 한 곡을 듣거나 창밖 하늘을 바라봐라. 무지개, 낙엽, 바람, 작고 느린 감각을 포착하라. 작은 쉼은 거대한 피로를 막아주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일터 밖의 자아를 만들라. 퇴근 후에 배우는 악기, 취미로 하는 연극, 운동 동호회, 일이 아닌 나, 성과가 아닌 나, 놀이하는 나를 발견하라. 이 일에만 자아를 둘 때 우리는 무너지기 쉽습니다. 즉 내가 누구인지 이를 제외하고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. 쉼의 진짜 목적은 존재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. 많은 사람들이 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잘 쉬고 에너지를 잘 충전해서 다음에 열심히 일하자. 하지만 우리 이영길 교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. 쉼은 일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. 우리가 잘 존재하기 위한 목적 그 자체입니다. 휴먼 두잉이 아닌 휴먼 비잉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. 성공의 기준도 단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.
스프린터의 기준이 마라토너에게 적용될 수 없듯 우리 삶도 각자의 속도, 리듬, 방식, 궤적이 모두 다르고 필요합니다. 당신의 삶이 호화로울 수 있는 방법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죠. 지금 이 순간에도 커피 한 잔의 온도, 석양의 붉은 빛, 바람의 결, 그 모든 것이 호화로운 쉼이 될 수 있습니다. 마무리를 지으면 쉼은 단지 휴식이 아닙니다. 쉼은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권리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 누군가도 쉴 줄 몰라서 피로한 사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쉬면 불안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쉼에 대해서 해봐야 할 시간입니다. 당신의 삶에 쉼을 더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작은 멈춤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